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른바 선거 유세의 명당에 유세 차량을 상습적으로 주정차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수 선거전은 구급 공무원 출신인 2명의 후보자들이 저마다 진도 발전 전략을 완성했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 MBC에서 열린 무안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노출도가 높은 이른바 선거 유세 명당을 찾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유세 차량을 막무가내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일꾼이 상습적인 주정차로 불편과 골칫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남의 한 교차로입니다. 도로 한방향 시야를 완전히 가린 채 횡단보도 옆 공간에 선거 유세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위험합니다. 이렇게 유세 차량 하실 때는 조금 시민들이 이렇게 횡단보도 걸어갈 때 좀 안 보이시거든요. 그때 좀 어렵더라고요. 최근에도.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도 유세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는 출근길 유세를 위한 좋은 장소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밤늦게 유세 차량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교차로 곳곳에는 주차된 유세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어떨까요? 목포의 한 주택가 도로, 유세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진행로에도 유세 차량이 서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유세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게 무엇이든지 신호등도 잘 보이고 차도 잘 지켜주고 우리들도 잘 지켜야 되고.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선관위 스티커가 부착된 선거 유세 차량은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차량이 보행자를 위협할 수준이더라도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그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후보자에게는 이 잣대를 들이대고 뭐 어느 후보자는 이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좋은 장소에서 유권자와의 만남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의욕만 앞설 뿐 정작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진도군수 선거는 6일 지방선거에서 대표적인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구급 공무원 출신인 두 후보 모두 진도를 발전시킬 전략을 완성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현재 진도군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로 민주당 박인환 후보는 소통, 무소속 김희수 후보는 혁신을 꼽았습니다. 현 군수의 3선 재임 기간에 대한 평가는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슬로건을 소통하는 진도, 살맛 나는 진도로 슬로건을 내걸고 군수에 도전하고. 진도를 살리려면 농수산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거기다가 집중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살 차인 두 후보는 모두 구급 공무원으로 진도군에서 공직을 시작한 토박입니다. 박인환 후보는 소통위원회 설치, 섬마을 관광자원화, 미래교육문화예술재단 설립,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맺었던 그런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산 확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모사업에 대한 TF팀을 운영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다 가져올 수. 김희수 후보는 농수산 예산 30% 확보, 쉬미안 개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진도실고 생명농학과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뭐 가만히 앉았으면 민주당 도지사라고 진도에 보내줍니까? 민주당 국회 해남 사람인데 해남하고 완도만차 주지 진도 인원이 적잖아요. 안 줄여 봅니다. 교육재단 등 지역사회단체 등이 제시한 현안은 두 후보 모두 공통공약으로 수용했습니다. 섬 전체가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될 만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간직한 진도군.
힘있는 정당 후보와 고향을 지키는 토박이 후보가 서로 차별화된 선거운동을 이어가면서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무안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목포 MBC에서 열렸습니다. 무안군수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도 창과 방패의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직 군수 출신의 무소속 후보와 지난 선거 때 석패한 또 다른 무소속 후보, 바람몰이에 나선 민주당 후보. 토론회 초반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무안의 미래 성장 중심지 무안국제공항 일대 개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항 인근에 통합시청사를 유치하고 공항 연관 산업의 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1만 신도시 조성을, 공항 주변 신도시 구축은 아직 불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무안 망원가의 교통망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일반 생활권 그리고 경제권이 통합된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저의 미래 비전입니다. 각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부터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고 공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부 복도통신을 들어보면은 내가 군수를 만들어줬는데 왜 내 부탁을 안 들어줘야 하고 억박하기 때문에 승진시켜준 사무관이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만큼은 추워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또 우리 최옥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빚이 6억이 넘어갑니다. 정영도 후보님 우리 김상 후보님처럼 집도 지어보지도 않으셨고 크게 사업도 해보신 경험 없으시죠? 또 코로나 방역 19로 인해서 술판, 그다음에 AI 조림편제 방역 가서 특히나 총동원을 드신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추운 날씨에 일하고 근무하고 있을 때 밥을 대접한 그 죄밖에는 없습니다.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일방적인 이전 강행은 수용할 수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세 후보의 차별성은 돋보였으나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공방이 아쉬운 토론회였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양한 6.1 지방선거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가 맞춤형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등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공약하며 맞춤형 동물복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전남의 교육력을 높여나가겠다며 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 구축과 모든 학교의 원어민 교사 배치, 진로 컨설턴트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으며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습권과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서공 전남교육감 후보는 맞춤형 5대 교육복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며 전국 최고의 맞춤형 복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서공 후보가 제시한 맞춤형 교육복지 5대 핵심 과제는 전남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20만 원 지급,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 교재, 교구, 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모저모였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그늘막 93개소를 상시 운영합니다. 목포시는 이른 더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지난 13일부터 그늘막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목포시는 그늘막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매주 상태를 점검하고 태풍과 강풍 등 기상 이변 시에는 그늘막을 접은 후 결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돕던 이 노동자는 갑자기 넘어진 펌프카 작업팔에 깔려 숨졌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콘크리트 바닥 위로 30m 길이의 펌프카 작업팔이 맥없이 꺾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팔이 휘면서 4m 아래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콘크리트 층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떨치잖아요. 그 차량이 장착된 게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죠.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30대 남성이 다른 작업자 5명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남성은 갑작스럽게 넘어진 펌프카 작업대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기 위해 작업팔을 펼쳤지만 앞송관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공사금액 기준 2천억 원이 넘는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인 건설업체 측이 펌프카 작업대가 넘어질 우려를 대비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는지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동금지 조치라던가 다른 안전조치가 이제 필요하겠죠. 당연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은 돼요. 경찰도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타설 당시 작업 여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노르웨이 크누센사가 발주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4척의 동시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명명식을 치른 선박 4척은 영국에 본사를 둔 오일 메이저 쉘사에 용선될 예정인데 18노트 속도에 최적화된 선형으로 설계됐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크누센사로부터 총 15척, 28억 불 상당의 동형 LNG 운반선을 수주하고 있으며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3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회사 창립 이래 최대 프로젝트입니다.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32회 졸업작품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만든 기성복 작품 21점과 예술 의상 작품 21점 등 모두 42점이 발표됩니다. 이번 졸업작품 발표회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들은 코로나19 이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등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